안녕하세요. 시골 전부입니다. 전북 지역도 전부 입력이 돼서 나머지 에, 전주하고 또 정읍, 무안이었나요? 완주 이쪽은 이제 경상도 지역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좀 영상을 올렸었던 거고, 나머지 군산, 김제, 부안, 군 갑을이랑 익산시 갑을, 그리고 정, 남원, 장수, 임실, 순창까지 해서 아, 5개 지역구를 오늘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. 이쪽 군산 김제시 부안군에서는 이 전에도 선거 상황표의 내용을 개표 결과 발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로 한번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가시죠. 여기 군산시 기왕 언급하고 있으니까. 어떤 내용이냐면, 여기 개표 상황표를 보면 부안군 갑성고구 조촌동입니다. 군산시. 여기에 보시면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여간 105, 이게 기기에서 먼저 분류해서 나온 숫자까지는 같았는데, 여기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수를 잘못해서 어, 그 무효 125에 있던 한 표 중에 그 한 표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더 늘어나서 106이 되고 무효가 125에서 124로 줄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거를 고쳤어야 되잖아요. 5159에서 106으로 더하면은 5265가 돼야 되는데, 그죠? 5264로 해놨습니다. 그대로 뒀습니다. 무효도 124로 고쳤으면 요거도 124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요. 그러면 요게 개표 결과표에는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보면 알겠죠. 개표 결과표에 보면 조천동, 관내,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5264, 이 숫자가 그대로 적혀진 거예요. 요 수정했던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. 예? 그러면 요 과정에서는 요 사인한 사람 김지문 씨가 실수를 한 거예요. 예? 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실수를 했다 그러면 무효표도 볼까요? 무효표 125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. 무효표 125, 무효표 조촌동 관내 125. 이게 124가 돼야 되는데, 예? 125로 적은 거고, 요거는 5265로 적었어야 되는데 5264로 그대로 적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개표 상황표에 있는 내용이랑 개표 결과가 다르게 발표된 게 수원시 정 2241표랑 여기 군산시 조촌동 하나랑 또 어디죠? 양천구 목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요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. 여기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정한 내용까지를 표에 기록을 했는데 개표 결과표상에 반영이 안 되고 수정 전에 숫자가 들어간 게 있어서, 제가 지금 이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분석을 하면서 총 전국의 상황표 내용이 제대로 개표 결과표에 반영되지 않은 게 2243표를 지금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숫자, 이 기계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요게 지금 보면은 전부 개표 결과로 발표된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것만이 아니고 저는 요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계에서의 득표수,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를 따로 분류를 해서 득표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뭔가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걸 지금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군산시에 보시면 이게
그 작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전라도 쪽에는 조작의 흔적이 아주 미미하거나 없다. 지금 군산시, 군산 김제시 부안군 갑을 보시면 아까 있던 숫자를 내가 다 입력을 해서 요 합계를 내고 그 합계에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. 이게 뭐냐면 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에 84.2%를 얻었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는 82.6%. 그래서 요 차이가 1.6%라는 뜻인 거예요. 관외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. 관외에서는 기계에서는 86%인데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79.6%. 어쨌든 요 합계를 다 계산해서 보면 1.8%가 늘려졌다는 겁니다. 이쪽 국힘 쪽 후보의 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얹어줬다는 뜻인 거예요. 이런 경우가 다른 전라도 외에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죠. 이 동작을 빼놓고 나면. 그래서 뭐 이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니까. 예?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전라도 지역에서 이 사전선거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그 전국 평균의 거의 밑에 하는 수준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건 뭐냐면 당일 득표율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보세요. 5만 1000에 5만 3천. 여기서는 1000명이 그 관내 득표수 그러니까 요걸로 따지면 한 5배 정도 되잖아요. 근데 관외로 가게 되면 이 비율 차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환산을 해 보게 되면 이 당일 득표율이랑 똑같은 득표율로 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민주당 표를 다시 계산해 보면 36,000이 나와야 정상인데 53,221표가 사람이 개표했다고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뺀 숫자 17,123표가 더해져서 민주당에 사전선거인수가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더해졌다. 그 뜻인 거예요. 뭐 이 관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조작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득표율 차에서는 오히려 당일보다도 더 적게 나왔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마이너스를 표시한 거고 어쨌든 이걸 다 합치면 28%라는 숫자가 사전선거인 수에 부풀려졌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. 관내, 관외, 국외를 합친 55,155명 중에 이 15,492명이 비율로 따지면 28.1%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부풀려진 숫자 외에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숫자에 비해서 28.1%가 더 부풀려졌다는 거니까 실제로 100명이 그게 국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전투표를 하러 갈 때마다 그 수에 맞춰서 100명 중에 28명이 더 부풀려진 숫자가 민주당에 얹어졌다. 그 뜻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이 비율로 보면은 전국 평균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요. 이 개표기 조작은 거의 없고. 그래서 뭐 선거 결과로 보면 뭐 당락이 뒤집어지는 상황은 아니죠. 전라도 쪽은. 뭐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이겼습니다. 근데 이 개표기 조작만 없었고 이걸 전부 사람이 직접 분류를 했다면 15%로 해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전선거인수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여기는 뭐 1.8% 밖에 안 되지만 하여간 크리티컬하게 해서 선거비용을 보전을 못 받게 된 거고 여기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감안하고 나면 17%를 여유있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반밖에 보전받지 못했다. 그러니까 득표율이 10%가 넘으면 반액을 보전받고 15%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비용 반을 이 조작으로 인해서 개원에게 생겼다. 뭐 썼던 거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. 부안을도 한번 보겠습니다.
구한을은 거의 없죠. 개표기 조작 결과가 뭐 비슷비슷해요. 84.7, 83.7, 88.5, 88.1. 그러니까 여긴 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나마도 하여간 빼지네 여기가 0.1%라도. 이 조작이 거의 없었고 여기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여기도 28.7%, 조금 전이랑 비슷하죠. 28.1%, 28.7%.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뭐 당락에도 영향이 없지만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면 반액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푼도 9.57이니까 한 푼도 못 받았겠죠. 그 다음에 익산시 갑 보시죠. 익산시 갑 여기도 보세요. 심지어 마이너스야. 여기서 국힘이랑 더불어민주당에서 빼가지고 진보당 전권희 후보를 도와준 그런 형태로 나와버렸습니다. 이게. 예? 조작이 있었다면 여기를 빼서 여기로 넣어준 거고 이 정도 숫자면 거의 조작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조금 전에 그 군산 쪽 봤을 때 28점 몇 %였잖아요. 32.1%. 여기는 뭐 10%에서 15% 사이니까 선거비용 보전 받는 데서도 영향을 크게 받지를 않은 것 같네요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다음 익산시 을 보시죠. 여기도 2.1, 1.2. 뭐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. 그나마 국힘이랑 자유통일당 이은재 의원이 전에 강남에 나왔던 분 아닌가? 이분이. 이렇게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조금 얹어준 정도.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21.4%. 여기 조금 좀 줄었네요. 그래서 뭐 여기도 선거비용 보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반액 보전 받는 걸로 어떤 결과를 넣더라도 그렇게 됐고 자유통일당 이은재 의원은 뭐 미미하네요. 다음 보려고 했던 게 군산 익산 남원시 보게 된 남원시를 보게 되면 여기도 거의 두드러지게 튀어나오지 않죠. 오히려 국힘이 덕을 보는 경우도 있네. 이건 숫자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야죠.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많이 됐네. 19,000명이나 더해졌네요.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서 관외 사전선거인수를 늘릴 수 있는 이유는 기왕 차이가 확 이기는 걸로 났기 때문에 여기서 10,000표, 20,000표 더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. 경상도 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케야 뭐 10,000표, 20,000표밖에 못 얻는 데다가 10,000표, 20,000표를 사전선거인수를 확 부풀려 버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덜 올리고 이 전라도 쪽에서는 사전선거인수를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, 지역구 의원의 당락이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에서 뭔가 선거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서 뭐 조국당이든 민주당 위성정당이든 그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광주 지역에서는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나, 그런 의심이 듭니다. 여기도 뭐 보시기에 특별히 이렇게 그 선거비용 보전 받는 문제도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, 보세요. 사전선거인수가 44%나 총 75,000명이 투표하는데 19,000명이나 지금 더 얹어져 가지고 94,000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영향을 빼고도 득표율에서는 뭐 크게 눈에 띄게 한 3% 차이 나네. 4% 정도? 그러니까 이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도 이렇게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거를 뭐 무리하게 저 막 더 더했었다면 선거인수를 오버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랬을 거니까 그 리미트는 거기인 거예요. 그 선거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. 아니 선거인수에서 무효표를 뺀 그 범위 내에서
사전선거인수 조정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사전선거인수는 당일 투표를 얼마를 할지 모르니까, 당일 투표율이 실제로 얼마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걸 무리해서 막 올릴 수는 없었겠죠. 그러니까 그 상한선은 그 당일 투표에서 어느 정도가 나올 건지를 예상해서 그 안으로 정해야겠죠. 만약에 이게 더 오버해버리면 선거인 수가 그 투표수가 선거인 수를 더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치명적이게 되니까 거기서 조정을 최대한 해서 약간 올린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뭐 결론은 그거잖아요.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금 오늘 살펴보지 않은 전에 살펴본 거 보면 완주, 진안, 무주도 0.8, 0.08, 마이너스 0.8, 정읍시, 고창군도 1.5, 0.5. 이런 숫자 전라도에 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전주시 갑도 1.8, 마이너스 1.6. 전주시 을도 0.8, 마이너스 1.7. 전주시병 0.6. 그러니까 1% 미만으로 나오는 데가 광주, 전라도밖에 없다니까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라북도도 오늘로 끝났고, 전국 광역 단위별 비교는 그때 다시 한번 이 전북을 비교할 때 같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